50대가 혜택을 받았다 아니면 길을 잃은 세대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미 일반 직장에서 50대는 거의 이제 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50대에 해당되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다. 정말 혜택 받은 사람인 거죠. 직급, 나이, 직급이 이제 직급이나 월급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50대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요즘은요,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상황이 최악입니다. 배달이나 택배업 말고는 일자리가 거의 없죠. 물류센터 일 말고는요. 정말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충격적이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요, 지금 여전히 집값이 3배, 4배 올랐다. 5억짜리가 20억 됐다가 12억 됐다. 다시 15억 됐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참 잘 두고 봐야 됩니다. 이자를 2%대, 3%대 빌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쯤 한 5%, 6% 되니까 힘들다고 하죠. 나중에 7%, 8%, 10%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 와장창 무너질 것 같습니다.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럴 때 회사에서 퇴직이라도 하게 되면 더욱더 깝깝해지는 거죠. 이제 대출은 있는데 퇴직하면요, 금융권에서 귀신같이 원금 상환 요구를 합니다. 미치는 겁니다. 이래저래 정말 빡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려고 노후에 미리 노후 자금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며 좀 더 불안한 마음에 투기나 모험하다가 말아먹는 경우도 참 많죠.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기에 쫓아다니다가 몇 안 되는 돈이나 아니면 소중한 가족관계, 친구관계, 건강 다 잃으면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진 게 생각보다 적지 않더라는 걸요.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삽니다. 되려 가난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더 도전하고 몸을 더 선한다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돈도 없는데 돈 더 잘 씁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살죠.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함부로 모험 걸거나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직장 최대한 낮은 자세로 버티고 또 버텨서 견뎌서 오래오래 다녀야죠. 언제든 어디에 있든 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이뤄나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냥 되는 거 없죠. 시간 들여서 꾸준히 뭔가를 해야 나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참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은 걸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우리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세상들이 많이 뒤집어질 겁니다. 대출이 안 나온다? 그리고 많이 민영화돼서 물가가 특히나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걸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각종 비용들이 이제 더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원도 이제 대폭 줄어들 거고요. 세금 뜯을 생각만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영화관에 사람들만 미어 터질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화는 불행을 먹고 산다고요. 현실이 불행해지면 영화관이 가득 찬답니다. 극장업이 잘 된다라는 게 미래가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사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잘 좀 지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고요,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과속하면요, 엄청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좀 괜찮게 산다라는 걸 주변에 알리면 안 됩니다. 잘못 알리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세금도 엄청 늘어나고 주변에서 엄청 좋아질 겁니다. 이래저래 많은 충격들이 벌어질 겁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과거에 오일쇼크가 왔을 때요,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이제 소요사태나 대규모 데모들이 엄청 난리가 났었죠. 범죄 저지르고 막장지 벌리고 납치하고 사람 죽이고, 이탈리아에서는요, 총리를 납치시켜서 죽여버렸었죠. 이게 그 당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라고 어떻게 장담하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한국이라고 한 나라에서도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서구에서 6.8혁명, 일본의 1970년 전공투 운동,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서도 안 벌어진다라고 누가 장담하겠냐라는 겁니다. 정치인들, 대학 총재, 은행장들, 편파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인들 모두 다 그
이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궁리해야 됩니다. 바짝 엎드리고 지내야 되죠. 정말입니다. 정말 함부로 떠들어대고 과시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입 다물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인생살이가 참 녹록지 않죠. 사람에 대한 환멸감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친절하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살면서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는 이는 천사가 아니라 악마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수작질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들이 계속 뉴스로 나옵니다. 뭐 이제 강남에서 뭡니까? 강남에서 다이소에서 4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인질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사건을 벌였던 일도 있고요. 참 이제 이래저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는요 항상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상한 인간들이 꼬이지 않게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사람을 궁지에 몰고 괴롭히는 걸 즐기는 놈도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죠. 그런 인간들이 넘치는 게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실하게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눈높이 낮추고 조용히 지내야 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앞으로 세금이 계속 폭증할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두려워하고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살아간다는 게 언제든 뒤통수 맞을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구설수가 생깁니다.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서로 합의하고 잘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어리석고 우둔한 이가 끝까지 가려다가 손해 안 보려다가 되려 된통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보고 살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참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심하고 조심하며 지내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낮추고 또 낮추고 최대한 입 다물고 조용히 또 조용히 지내는 것만이 살아갈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정말 잘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노동이고 줄어들고요. 이제 이래저래 빚쟁이로 만들어서 일을 더 시키려고 하는 놈들도 많을 거고 참 이래저래 어처구니가 없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41%가 신용대출까지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는요. 카드론 대출까지 빌렸다고 하죠. 뭡니까 이거? 거의 끝장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내몰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사는 이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참 충격이 계속 될 거다. 금방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현금 확보해야 되고 자신의 생업을 잘 좀 구상해서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강구하고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안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퇴직 후의 현실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심정이다라고 하는데 훨씬 더 그 충격이 클 겁니다. 이상입니다.